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남입니다. 주말 라이브 방송 언급대로 작코인들의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통상 1월 초까지 항상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좋은 흐름 보여줄까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현금 확보 못하신 분들 중 본인이 가진 코인이 이번에 급등이 나온다면 일부 정리하셔서 현금을 확보하여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최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2022년에 들어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월요일인데요. 토요일에 일부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 하락하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번 돌파가 실패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확실히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거점을 테스트하는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존재합니다. 작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란색 앵커라인까지 후퇴하며 12월 4일에 아랫꼬리가 터치한 지점을 테스트하게 된다면 약 10% 정도의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추세가 전환될 수 있는 시기에는 50일 이평선과 200일 이평선을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간 역할을 하는 125일 이평선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평선은 작년 초에 계속해서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다가 5월 말이 되자 50일 이평선이 125일 이평선을 돌파하며 정배열이 깨졌습니다. 그 이후로 약 3달 동안 지속되다가 다시 정배열을 형성한 것은 9월 중순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탐에 따라 정배열 상태가 한동안 유지되었지만 11월 이후 지속된 조정의 결과로 50일 이평선이 125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며 정배열은 다시 깨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흐름을 살펴보면 2020년 7월 말에 새 이평선이 정배열을 형성한 이후로 약 300일 동안 그 배열이 유지되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이전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면 정배열이 깨진 이후로 약 300일간 새 이평선은 혼조세를 보이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 가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새 이평선의 정배열이 깨진 이후로 오늘까지 217일이 지났습니다. 300일까지 약 80일 정도가 남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나리오는 1월부터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200일 이평선을 지지로 삼고 125일 이평선 위까지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로 표시한 구간을 보시면 지난 9월의 조정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을 지지해준 게 바로 125일 이평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우선적으로 125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고 그에 따라 새 이평선이 다시 정배열을 회복하게 된다면 2021년 연말에 없었던 큰 상승을 이어가게 되는 시나리오도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새 이평선이 한동안 더 혼조세를 보이며 비트코인이 횡보를 이어가는 경우입니다. 그 기간이 지난번처럼 약 300일 정도 지속된다면 3월 말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생각만 해도 정말 짜증나고 지루한 시나리오입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는 정말 싫은데 가능한 시나리오니까요. 우리가 배제할 순 없겠죠. 회계 분기별로 경제 흐름이 바뀌곤 한다는 점에서도 3월에서 4월로 넘어가는 기간은 크립토 시장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가 예견한 3월이 코로나 종식 기간이기도 하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3월 말까지 횡보를 이어간다면 큰 틀에서 29K와 68K를 거대한 박스권으로 삼는 매집이 이뤄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후의 상승은 우리가 2021년 말에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진이 뭔지 아시나요? 1990년 2월 14일 지구에서 6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보이조 1호가 명왕성 근처를 지나며 찍은 지구의 사진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뜻을 가진 페일블루 다시 이 사진의 이름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가지는 지구가 먼 우주에서는 이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도 우리 한번 멀리서 같이 바라볼까요? 비트코인 연봉 차트입니다. 연봉 차트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말 그대로 1년을 한 개의 캔들로 표시한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연봉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월봉 차트는 자주 분석해드렸지만 연봉 차트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2013년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은 2년간 약 3만% 상승했고 그 이후로 하락장에서 약 86%의 조정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2017년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은 3년간 약 13,000% 상승했고요. 그 이후로 하락장에서 약 83%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번 상승장이 작년의 고점에서 끝이라면 비트코인은 3년 동안 약 1980% 상승한 것이 됩니다. 과연 이걸로 시즌 종료일까요? 비트코인을 연봉 차트로 보면 2013년의 상승장에 2개의 양봉 중 두 번째 양봉이 결정적인 상승을 이뤘고 2017년 상승장에서는 3개의 양봉 중 세 번째 양봉이 결정적인 상승폭을 만들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죠. 만약 같은 패턴을 유지한다면 이번 상승장은 네 번째 양봉 중 마지막 네 번째 양봉이 진짜 큰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막 시작된 2022년의 캔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올해의 캔들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번 상승장에서 비트코인이 2017년 상승폭의 절반만 상승한다고 해도 21만 달러에 이르는 양봉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희망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아랫꼬리만 만들어줘도 초보 투자자분들은 매우 큰 고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돈 패밀리 분들도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러나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고통도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노페인 노코인, 고통 없이는 코인도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비유동 공급 변화 그래프입니다. 잘 보세요. 비유동 공급입니다. 초록색은 증가, 붉은색은 감소인데요. 그럼 초록색이 좋은 걸까요? 붉은색이 좋은 걸까요? 자, 돈 패밀리 여러분들 잠깐 멈춰두고 생각해 보실래요? 생각 다 하셨나요? 바로 초록색으로 비유동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죠. 레몬박스 친 2022년 1월을 보면 비유동 공급이 강하게 올라왔죠. 이게 늘어난다는 건 장기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강하게 축적한다는 건강한 사인입니다. 엘살바도르 부켈레 대통령이 어제 비트코인 2022년 전망에 대해서 내놓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10만 달러 간다는 건데 이 정도는 다들 예상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볼 거 없이 제가 조금 흥미있게 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두 개의 나라에서 추가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할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피해라고 콕 집어서 말하는 것 보면 주변 정상들에게 뭔가 들은 게 있는 거 아닐까요? 아마 채택할 국가들이 이미 부켈레 대통령에게 연락했겠죠. 야, 부켈레 그거 채택하니까 너네 나라 살림살이 좀 괜찮아졌어?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신빙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CNBC에서 정기적으로 100만 장자를 타겟으로 한 밀리네어 서베이라는 것을 진행한다는 것 아시나요? 이번 조사 대상은 밀레니얼 세대 중에 투자 가능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요, 대부분의 밀레니얼 100만 장자들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최근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는 더 많은 암호화폐를 추가로 보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 100만 장자 83%가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은 자신의 자산의 50% 이상을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5%도 아니고요, 50%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3분의 1은 자산의 75% 이상을 비트코인, 이더리움 및 기타 암호화폐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앞으로 시대를 이끌어갈 밀레니얼 세대들이 암호화폐를 선호하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시장의 미래는 어떨까요?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저기 보이는 북극곰이 억지로 짓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과연 언제까지 어디까지 짓누를 수 있을까요? 당장의 시장을 분 단위, 시간 단위, 일 단위로만 본다면 힘들고 지치고 흔들릴 수 있죠. 저는 최소 월 단위 혹은 분기 단위로 시장을 바라보려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투자 플랜을 세우고요. 2022년 여러분들의 투자 플랜은 어떠신지요? 당장의 알트코인 급등이 나온다면 저는 일부 익절해서 현금 보유하는 방법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 돈 패밀리 분들과 리스크 관리 잘 하면서 투자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구독은 필수입니다. 구독자만 볼 수 있는 정보도 따로 나가니까요. 꼭 구독이랑 알람 설정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세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멤버십 방송도 들으러 오시고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